안녕하세요. 아름드리 여러분, 계절사주의 자연입니다. 이번 시간은 물상론 무토할 차례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0천간 글자를 자연의 물상에 비유해서 그 관계를 설명한 것이고, 이렇게 단편적인 부분을 가지고 절대로 사주 전체를 해석하시는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점 걱정스러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럼 무토가 다른 천간 글자들을 만나면 어떤 관계인지 한번 해볼게요. 자, 무토가 간목을 만났을 때, 자, 무토는 큰 산에 해당되고 간목은 나무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에 많은 나무가 심겨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산은 나무가 많을 때 가장 그 모습이 아름답고 그 셈이 있지요. 그래서 무토 간목은 무토가 자신의 용도를 다할 수 있다고 해서 아주 좋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간목이 있는데 천간에 경금, 또 신금이 이렇게 동주할 때에는 그 모습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에 나무를 키워야 하는데 이 금은 서리로 작용이 되지요. 그래서 이 나무가 자랄 수 없게 얼게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십성을 대입해 보면은 간목은 무토에게 관성이지요. 여자라면은 관성이기 때문에 남편이고, 경신금은 식상으로 자식에 해당되죠. 이럴 경우에는 자식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남편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 차라리 두 중에 하나는 이 글자가 없는 것이 낫습니다. 단순히 간목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자, 무토가 을목을 봤을 때, 자, 을목은 화초에 해당이 됩니다. 높고 큰 산에 핀 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고 좋지만, 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때 화려한 것이지 계속 그 모습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는 다소 고독하고 자랑할 수 있다, 그런 모습이 있고, 또 병화가 이렇게 함께 있다면 꽃이 활짝 핀 모습이지요. 그래서 미남인 경우가 있고, 또 예술 쪽에 종사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노후에는 좋은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무토는 간목이 있는 것이 가장 자신의 스케일에 맞게 좋은 모습입니다. 자, 병화. 산에 뜬 태양이네요. 높은 산 위에 태양이 떴기 때문에 초목을 키울 준비가 된 산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관계이지만 이때 만약에 목이 없고 병화만 있다고 하면은, 병화는 여기서 인성에 해당됩니다. 무토에게. 인성이라는 것은 학문이기 때문에 학자나 교육자의 길을 갈 경우가 많고, 하지만 병화의 쓰임은 가을, 겨울에는 좀 그 기운이 약하게 됩니다. 사람의 삶에서 가을, 겨울이라는 것은 중년과 노년에 해당이 됩니다. 노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병화만 있고 목이 없다면 결실이 없기 때문에 중년을 지나서는 좀 그 모습이 고독하고 자랑하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뭐니 해도 무토는 목이 있어야 되겠네요. 자, 정화. 정화할 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산에 이것은 불입니다. 지지에 수기가 부족하고 여름 계절에, 사오미 여름,
이럴 때에 이 무토 옆에 정화가 있는 것은 아주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란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불란산에 간목, 을목이 있다면 이 곡식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곡식이 불에 다 탄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나 가정에서 항상 힘든 일을 겪게 되는 일도 있고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이럴 때 개수가 만약에 있다고 해도 수국하로 이 불을 끈다고 한들 이미 한번 불이 난 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목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 결실이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화가 있다면 지지에 수기가 좀 있어줘야 되겠네요. 아니고서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자, 정화. 무토는 다음에 모아서 하고, 병조는 자기토. 토는 비겁을 만나는 것을 반가워합니다. 기토는 습토로 겁재에 해당되지요. 어떨 때 더 반가우냐? 이것은 조토입니다. 건조한 토가 만약에 자신이 수기가 너무 없는데 이 습토가 와서 도와준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물상으로 보면 산 중턱에 있는 산 중턱을 깎아서 만든 농토 그쯤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무기토일간이 간목이나 을목이 하나만이라도 있다면은 외모가 아주 준수하시고 굉장히 머리가 좋고 영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토를 반겨합니다. 특히 기토는 건조할 때에는 더 반가운 존재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경금. 경금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우선 이것은 큰 돌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돌산입니다. 돌산에는 초목을 키우기가 그렇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도 해당이 되지만 이것을 만약에 산에 묻힌 광석으로 본다면은 산에 이렇게 광석들이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만약에 간목이나 을목이 있다고 하면은 이 목을 다 잘라내고 나서야 이 광석을 캐내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괜한 헛수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헛수고를 한 후에 소득을 얻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무토가 경금이 있다면 차라리 목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경금이 있어서 괜찮은 경우는 우리 기암절벽이라고 돌산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광경이 아주 수려하죠. 그럴 경우는 무토가 경금이라는 큰 돌산인데 이때는 수기운이 일절 없을 때 그럴 때에는 이런 돌산으로 특수한 격을 형성해서 그때는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돌산은 목을 키우기에 좋은 산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토일간이나 기토일간이 이렇게 경금이 투출하면은 운송업이나 철강업, 유통업 이런 일 하시면은 유익하십니다. 제가 상담하신 분도 유통업을 하셨는데 무토일간인데 이렇게 경금을 띄우신 분입니다. 다음 신금. 자, 신금도 마찬가지로 자갈에 해당됩니다. 산에 자갈이 많으면은 초목을 키우기에 불리한 것은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이것이 경금입니다. 항상 신금입니다. 경신금은 여자에게 식상에 해당이 되는데
이 목을 손상시킵니다. 목을 자라지 못하게 산에서. 그래서 자식으로 인한 자식이 이런 척박한 땅에 놓여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하고, 안 좋은 말을 하려니 또 남편이 심한 극을 받아서 남편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토가 경신금과 갑을목이 함께 동조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신금을 또 보석으로 친다고 해도 이 반짝반짝 빛나야 될 완성된 보석을 다시 흙으로 덮어버리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요 두 개만 보고 단식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경신, 임수. 자, 산에 큰 몰이라서 이것이 홍수가 난 모습입니다. 산에 홍수가 났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모습이 아니지요. 만약에 정화가 나타나서 정임합을 하면 괜찮지 않나요? 하지만 이것은 싹이 발아한 모습이기 되지만 싹은 뭐 한때 잠깐 좋은 듯 하지만 무토는 간목이라는 결실이 있어야 괜찮은데 이 싹은 한때 좋지만 노후에 처량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임수가 있는데 정화가 아니고 만약에 경신금이 있다 할 때는 조금 특이한 격입니다. 자, 보세요. 이럴 때는 이 경신금이라는 것을 돌, 자갈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큰 흙덩어리 산에 자갈과 돌이 촘촘히 박혀서 아주 탄탄한 흙이 되는 겁니다. 탄탄한 산. 그 탄탄함으로 이 많은 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음 해에 다음 해에 사용할 다음에 농사를 짓기 위한 그런 물로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물을 막는 용도입니다. 다음에 농사에 쓸 물, 이런 은유적 표현을 하면, 그래서 다음 후생 교육 같은 것, 그래서 공무원, 다음 교육자,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일을 하시면은 유익하십니다. 이럴 경우 특수한 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임수가 있는데 경신금이 없다 하면은 홍수이기도 하고 고인물이기도 해서 그 모습이 좋지 않고 이것은 또 재성에 해당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재물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고 이럴 경우에는 지지에라도 금이 있어야지 재물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도 이렇게 크게 좋은 모습은 아니고 경신금이 있으면 또 좋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수. 자, 개수는 산에 내리는 비이지요. 산에 비가 내리면 어떤가요? 그 여름 계절이나 이 산이 너무 무더울 때 내리는 비는 물론 좋은 역할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가을, 겨울에 추운 계절에, 서늘한 계절에 내리는 비는 좋은 역할을 하지가 않습니다. 또 무토는 개수와 합을 하지요. 그러면 무토가 개수와 합만 탐하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또 좋은 역할을 하지 않고, 또 무토는 초목을 키기 위해서 이 해를 봐야 하는데 개수는 이 해를 막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토일간 하면은 간목과 병화, 개수, 만약에 무토일간이 이 세 글자만 있다고 하면은 아주 좋은 격을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어서 비도 물도 주고 해도 주고 이런 모습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세 글자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만약에 개수와 간목 두 글자만 있던지 아니면 간목과 개수, 병화와 간목 두 글자만 있던지 이 두 개만 있어도 모토가 중상층 이상으로는 삽니다.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세 글자가 있는데 이 개수가 병화 옆에 있어서 이렇게 있어서 이 해를 가리게 된다면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둘이 떨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모토도 필요한 글자가 이 세 글자이며, 보면 경금과 금과 수는 그 때에 따라 좀 잘 두고 봐야 되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 모토가 이렇게 안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재성이기 때문에 평생 재물로 인한 고생을 하게 되고, 남명 같은 경우는 부인이지요. 부인이 한평생 사건, 사고를 만들어서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토 좀 안 좋은 말이 많이 나오네요. 그렇지만 절대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단식으로 무엇을 단정 짓거나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토도 이렇게 잘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기토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절사주의 자연이는 다음 시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